도봉구 화재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청에서 발표를 하죠. 아파트, 제가 자료를 정리하려다가 이런 너무 너무 편성인가. 근데 중요하긴 해요. 아파트. 잠깐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법은 주택이라고 이렇게, 이 건축법에 나오는 것 같은데, 주택은 이렇게 단독과 공동으로 나가지고,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연립, 규모상으로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들어가는. 기숙사.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도입은 아니고,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방법상에는 단독에는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없어요. 이 부분을 구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양념삼아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소방 대상물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설법에 이렇게 있죠, 시설법에. 소방시설법에. 그래서 얘는 이제 주택이고, 단독인데, 요 법에 이제 명시해 놨어요. 뭡니까? 요까지는, 요 하부는 법으로 이제, 법, 적용 여부 판단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라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상세 세부 기준에는 시도조례로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시도조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설치하냐? 소화기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걸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감지기가 들어가 있고, 그죠? 감지기, 그리고 음향, 그 다음에 배터리, 비상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설치하게 시도조례로.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단독주택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설치 안 하더라도 행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시도조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거 같은 개념이고, 공동주택의 규모는 아파트부터 이제 출발한다, 그죠? 5층 이상에 얼마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5층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이 5층 이상인 거예요. 그보다 낮으면서 뭐 몇 세대 이상이냐 이렇게 또 정리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하죠. 기숙사 이렇게 있고, 원래 이 두 가지만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이 난 거죠, 불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형태다 보니까 재현 설비하고 기타 등등 다 있는데, 유지관리 측면 이런 거죠. 유지관리. 이번에도 화재가 났었을 때 좀 놀라운 점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규모가 20층짜리거든요. 27층. 엄청나게 큰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라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3층에서 난 화재가, 그죠? 11층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피난 경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깨진 거죠. 이거 하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안전구역 이런 거 배우거든요. 안전구역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불난 기준으로 거실이다, 그죠? 거실에서 불나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전구역이 시작되는 거죠. 1차는요, 복도가 되고요. 복도. 2차는요, 그러면 전실이 되고. 3차는요, 하려면 계단이 되죠, 계단. 우리가 완전한 피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형태는 건축물 내부에 있으면 큰일 나죠. 계단에 있든. 어디까지입니까? 실외까지 가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딱 생각해 보면, 전실과 지금 1차와 2차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완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가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옛날 아파트도 계단식 아파트로 도입되면서, 요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 개념이. 엘리베이터고, 여기 이제 A실, B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전실이 있고, 여기에 또 실이 하나 갖춰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에서, B실에서 나와서 1차, 2차, 3차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걸 뭐 통으로 삶아 먹고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지. 없애버리기만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뭐 편의상, 뭐 여기 열어놓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 햇빛이 여기서 들거든요. 햇빛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닫아놓으면 암흑입니다, 암흑. 문 열고 나오면 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을 어쩔 수 없이 열어놔야 되거든요. 문 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문제인 거. 그래서 여기가 오염되면 인명피해가 무조건 직결입니다, 직결. 여기를 제일 오염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도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제 방화구획이라는 설명도 얘기가 되죠. 방화구획의 성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바닥과 벽이고요. 개구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는 방화 성능이 있어야 되죠. 방화문 같은 자동 폐쇄 장치.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화구조는 좀 다른 개념이죠. 연기를 차단하는 개념이 없더라도 방화문은 무조건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연기에 대한 유입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지금 문 열어놓는 순간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라면 1층과 2층이 방화구역이 면제했거든요. 면제. 얘는 이제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문제인 거죠,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결국은 살리려고 하면 재현 성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시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라고 하면 과거에 설치될 때에는 뭡니까? 라면 연기 감지기. 감지 측면이죠. 감지 측면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 안 됐었어요. 연기의 감지기가 있을까요? 없었어. 과거에는 공동주택은 그냥 열 감지기 다 썼어요. 옛날 집 가보면 다 자동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바뀌었죠, 지금. 계산. 제가 알기로 201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열에서 연기로 다 바뀐 겁니다. 인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면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로 볼까요? 소화도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면 조기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지기 그리고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와 소화의 관점은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해결해라고 해요. 건축한테 통보하는 거죠. 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자동 폐쇄 장치의 개념도 거의 없다가 도입이 최근입니다, 최근. 그렇죠? 뭐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도대체 왜 이 땅으로 지금 자꾸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얘는. 이런 개념이죠. 피해가 한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정. 무슨 말입니까? 불나면 그 집만 죽지, 뭐, 옆집으로 가냐? 문 닫고 있는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 완전 오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이 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실마다 구획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실의 구획. 잘 돼 있어, 이렇게. 실구획. 여기다 또 뭡니까?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개구부 측면에서 이렇게 상층 연소로 완전히 막아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막아주습니까? 발코니라는 게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은 발코니도 완화시켜주고, 심지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발코니를 확장해버렸어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응? 불법이죠, 불법. 이해됩니까? 왜 불법이 되냐면, 반자까지 다 뜯어서 옮기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헤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살수 반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수 반경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화 시스템의 개념하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천장까지 헤드 옮기는 건 무슨 일이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완충을 받을 수 있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층 연소 확대도 엄청 빨라져. 그죠? 그래서 구획을 한정한다 하지만 연소 확대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그 실에 한정 짓지는 않는 거죠, 이제. 한정이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뭘로만 관점이 가고 있습니까? 확산으로만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다들 공론화되어 있는 중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왜요? 거의 건축의 대다수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하나 옮기려고 하면 막
건축에서 싹 욕합니다. 뭐 그걸 먹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완화되는 것들도 한번 다 고민하셔야 돼요. 뭡니까? 라면 이렇게 화살표하고, 그죠? 아파트 제외 이런 거 있죠. 아파트 제외. 제가 이제 22년도 12월 달에 법 바뀔 때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그 심의 볼 때 11층 이상이면 아파트도 방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했다. 나 옛날부터 했었거든. 무조건 방염해라. 했는데 법이 확정 지어질 때 다 빼버렸어요. 그게 청에서 공론이 많이 있었다더라고. 하자주의. 저 같은 사람 하자주의. 방염이 뭡니까? 화재 발생에서 확대죠. 실내 확대를 첫째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저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일단 의미에서. 근데 그 반대주의자가 그 논쟁처럼 얘기 꺼내는 게 진짜 한심한 게, 아니 방염한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불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는 전부 다 돌로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신석기 시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는 거지. 또 똑같은 말 하세요. 뭡니까 하면 개인이 그 방염을 돼서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하는데 인테리어 잘 안 바꾸고요. 첫 번째. 이 방염의 취지가 11층 이상이면 방염을 하라고 하거든요.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소방은 11층이 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소방에서 보는 시가. 여기에 맞춰져 있게 제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11층 이상에 비상용 승강기가 들어가고, 11층 이상에 뭐가 들어가고, 11층 이상에 뭐가 들어가고, 11층 이상에 뭐가 들어가고, 이 쭉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만 자꾸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요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완화가 돼버려가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아파트만 면제가 아니고 아파트 등 들어온 전체 다 면제야. 이게 뭐야, 이씨.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요, 스스로. 그죠? 방염제로 뭐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크거나, 그냥 불이 안 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관점에서 좀. 근데 요만큼 이제 기본 베이스고, 플러스 알파가 피난 방안에 대해서 청 자료를 제가 요약해서 주중으로 올릴 테니까 외우세요. 좀 이슈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풀이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옵니까? 이렇게. 요 1번은 옆에다가 이제 3개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한정지 감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계구역이라는 말을 쓰고요. 경계구역. 소화에 대해서는 자동식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이렇게 생각하죠.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가스계.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이게 첫 번째가 방호구역이고요. 소화설비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방수구역 이런 말을 씁니다. 방수구역. 그 다음에 이제 재현 쪽이 나온다. 그죠? 재현 설비에 관해서 연기를 유효하게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재현구역 이렇게 한번 설정해서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럼 이 재현 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대상은 도대체 어느 범위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범위 문제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한번 준비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현은 기본 개념이 천입니다. 천으로 이렇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000이죠. 지하층이 1000 이상, 무창층 1000 이상일 때. 그렇죠? 그 해당 용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지하가도 마찬가지고 1000이 주된 설정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재현 설비를 적용시킬 때 요거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실 재현을 뜻할 때 쓰고요. 거실 재현. 밑에 있는 6번은 부속실 재현입니다. 부속실. 우리가 얘기했던 부속실 재현이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특별 피난 계단일 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일 때, 재현 설비를 두는 거구나. 그러면 특별 피난 계단은 뭐 어디서 설치됩니까? 하면 건축법에서 규모가 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헷갈리게 좀 돼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건 뭡니까? 건축의 규모. 건축법상 규모에서 가져야 되는 거죠. 단적인 예만 잠시 말씀드리면 특별 피난 계단은 11층 이상을 얘기하죠. 11층 이상은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으로 바꿔라.
계단. 그죠? 계단이 11층 이상이다. 그러면 특별 피난 계단. 그죠? 5층 이상이다. 라고 하면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뭡니까? 피난 계단에다가 다른 변화는 거의 잘 없어요. 그죠? 뭡니까? 재현 설비를 안정성을 더 높이는 거죠. 연기로부터에 대한 부분들. 요렇게. 그럼 심층도 고민을 해주죠. 지하 2층 이상이면 피난 계단. 이렇게. 지하 3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이 안전한 범위. 여기는 5, 여기까지는 지하 2. 여기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안전한 거죠. 그 다음 좀 위험한 데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5층 이상 부분들. 이렇게 좀 더 걸어볼까요? 그죠? 요상부터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하 3층, 11층 이상. 엄청 위험한 데죠. 이런 규모가 되면 피해도만 따져보면 가장 큰 쪽에 속합니다. 중간 정도 되죠. 이렇게. 나름 안전한 곳 이렇게.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나면 아파트는 몇 층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1층이죠. 1층이 제일 안전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위험한 거. 생각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잘 이해해서 11층 이상부터 약간 전망이 좋다 이러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소방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건축법상에 대한 범위를 소방시설을 적용시키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고, 면제 대상은 거실 재움과 부속실에서 각각 이제 기능이 되는 형태, 그죠? 그래서 노대 뭐 이런 것들 있죠. 창문 설치하면 면제받는다. 범위만 한번 설정해서 보자. 그죠? 범위 문제가 나온 지가 좀 돼서 봤어요. 2번 가볼까요? 2번. 우리 이제 이 범위는 기초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두 가지만 설명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관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라면 덕트라는 게 있어요. 덕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뭐 길 같은 개념이죠. 길. 그죠? 이 배관은 물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가스가 지나가기도 하고. 개념이. 그 다음에 덕트는 뭡니까? 그냥 연기가 지나간다, 공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스를 덕트로 하기에는 덕트가 기밀도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배관이고 덕트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각형으로 흘러가더라. 이해를 잘 해보세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점까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유효하게 원하는 양을 보내는 데 있죠. A에서 100을 B 있는 지점까지 100%를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최대 효율이에요. 근데 보면 배관들이 하나의 배관으로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속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기타 등등 다 많아요. 그럼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뭡니까? 각종 배관과 부속류, 덕트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손실은 얼마큼 발생될까? 이런 거죠. 손실을 계산해서 손실이 10입니다. 라고 하면 개선점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면 보내줄 때 보내야 되는 양 플러스 10을 해줘야 10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양이 도달될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다 땡땡 수계요. 수계. 물. 그죠? 수계는 우리가 고민해보자. 계산식이 쭉 있는 거예요. 계산식. 뭐가 있습니까? 하이젠 윌리엄스식. 달시 웨버. 그죠? 하젠 포하젠.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식들이죠.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야 보내주는 우리가 양과 앞이 필요하거든요. 보낼 때는 양도 필요하고요. 앞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 이 앞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속도하고 또 똑같거든요. 압력은 속도하고. 이걸 다 고민해야 돼요. 우리 소방에서 좀 까다롭고 힘든 이유가 앞만 맞춰서 보내면 되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복합적으로 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덕트에서는 또 추가로 나오는 거죠. 덕트. 원래 얘는 원형관이죠, 원형관. 원형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면 손실이 일정하거든. 일정합니다.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 내부에서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외곽으로는 일정한 거지. 근데 원형관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형관으로. 원형관에는 두께가 맞지 않아요. 두께가 문제가 돼. 두께 외워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형관과 각형을 등가시켜주는 뭔가 필요해요. 등가. 필요한 거구나. 그게 뭡니까 하면 종행비입니다. 이해되지요? 종행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나서 원형을 얼마짜리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누가 물었어. 이 정도 원형 사이즈면 이만하게 만들면 되겠지.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갔더니 층고가 안 나오는 거야. 층고가. 배관이 막 지나가네. 그죠? 배관이 먼저 지나가 버린 거야. 요만큼 확보가 돼 있어야 되죠. 차량이 있으면 몇 미터입니까? 차량이 있는데 몇 미터?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데 몇 미터 확보해야 돼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제 키랑 약간 비슷하다니까 생각합니다. 몇 미터? 3미터. 제 키가 그렇게 저를 높게 보셨구나. 2.3m가 필요해요. 예.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는 형태의 무관항대는요, 2.1m입니다.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죠? 이 정도가 최저 높이, 최저 높이. 여기를 맞춰가지고 또 해야 돼.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라면 얘기하는 거지. 딴 데는 설치하기 힘들어서 요렇게 설치하고 갖고 올게요.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덕트 딱 사이즈 짜왔어요. 이제 감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면적이 A고, 이 면적이 A라고? 그럼 됐지, 뭐. 그런데 조금 아시는 분은 뭐라고? 야, 종행비 맞춰보니까 손실이 훨씬 또 증가하더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면적이어도 손실은 달라지는 거죠. 손실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고민합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 돼 있냐? 그래서 이렇게 공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AMCA라고 하는 세계 공조협회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맞춰가지고 가이드라인처럼 지침식이 나왔어요. 종행비 식입니다. 걔가 잽니다. 되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여지. 저걸 알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 그죠? 그래서 이제 적정선이 계산해 보니까 1대4 정도. 그죠? 가로 세로에 대한 비율이 1대4 정도를 넘어서는 좀 힘들더라는 거지. 요것들을 적용시켜서 요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요것들을 맞춰줘야지만 이해해줘요. 100%를 효율성 있게 높게 전달할 수 있을 거다. 요 말로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주된 거는 뭡니까? 여러 개 떠들었어. 좋은 말, 막 왠지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떠들었는데 시기 기억이 안 났어. 그러면 1점 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식 적었어. 5점, 6점 줍니다. 그래서 뭐만 해야 됩니까? 식을 외우세요. 식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도대체 왜 이렇게 원형 덕트하고 사각 덕트에 대해서 저렇게 종행비를 따져야 됩니까? 또는 이제 왜 저렇게 각형을 씁니까? 그러면 가장 이제 주된 게 두께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복합을 내겠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실전의 덕트의 두께에 따른, 그죠? 덕트의 길이에 따른 두께. 이건 두께가 길이별로 나오거든요, 길이별 두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별 두께 제한 하나 외우고, 종행비식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게 되지요? 같이 외우세요. 됐어. 3번, 이렇게. 3번. 송풍기가 나왔네요, 송풍기. 자, 재현에 대한 구조를 재밌게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그죠? 기본적으로 펌프는 주된 게 뭡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죠? 방사압, 방사량이 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거죠. 방사압과 방사량이 나오는 거죠.
옥내소화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옥내소화전. 하이드로젠 자체는 130 LPM 0.17 메가파스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세요. 그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전체 대한 역으로 이렇게 하고 했더니 여기에 수두하고 토출량이 좀 필요하더라는 거죠. 고민하는 거 그죠? 이만큼 계산이 되었습니다. 소화전 한 개네요. 얘는 기준개수에 따라서 가져왔고요. 얘는 뭡니까? 전체 대한 마찰 손실의 합이죠. 마찰 손실들의 총 합입니다. 그죠? 가져왔어.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거 뭡니까? 이 펌프를 어떤 종류를 선정해야 될까? 이 고민이죠. 어떤 종류가 필요하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는 제연으로 합시다. 제연. 제연의 구성인자를 보니까 팬이 있고 팬. 쭉 다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댐퍼가 이제 개방되어서 바람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나올 거지. 요만큼의 실에 다른 실과 관계에서 차압 등등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리고 뭘 쓸 거냐, 팬. 이 팬 어떤 종류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따져보는 거죠. 우리 과거에 팬 가장 많이 써왔던 형태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따진 거죠. 그렇죠? 뭡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는 다익팬이에요. 다익형. 다익형은 이러한 송풍구의 구조가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돌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면 이렇게, 그죠? 바람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타입쯤 생겼어요. 더 잘 그렸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다른 건 생각하면 안 되죠. 뭐하고 뭐. 정압과 실제로 토출량은 얼만큼이냐 이걸 제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정압에 대한 제한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한 요소가 있어요. 제한 요소. 이 팬 스타일은 정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고층건축물로 갔더니 정압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안 돼. 이렇게. 팬이 이제 바뀝니다. 에어포일 팬이라고. 그죠? 에어포일. 이렇게. 팬으로 바뀌어 나갈 거지. 그 전에 이제 공부하자는 거죠. 그럼 또 뭘 봅니까? 기계 쪽에서는 효율을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와 얘가 어떻냐. 그죠? 그 다음 시험 문제는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접근하라고? 야, 이건 문제점은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정압도 잘 나오고 효율도 좋다면서 문제점 없어? 있어. 그걸 갖다 뭐라 부릅니까? 하면 성능 곡선이 성능 곡선. 산형을 그리네. 이게 되겠습니까? 산형을 그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산형을 그려서 결과물은 뭡니까? 하면 맥동이 생기지. 맥동이라 부르는 서징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차제에 나중에 문제 말하고 요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풍량은 크게 할 수 있고 정압이 좀 낮아집니다. 이게 제연에 쓸 수 있는 팬 종류가 4가지 종류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다익 선풍기 멀티블레이드라고 부르는 다익형 시로코 팬이라고 현장에서 불러요. 시로코, 에어포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류 팬 있고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또 한 개 더. 근데 3가지만 정리했습니다. 3-4가지만. 그렇죠? 장단점이 좋네요. 설치 면적이 작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에어포일을 정압이 한 70 정도 되면 애매하거든요. 70, 80 정도 넘어가면 이거 보이시죠? 정압. 미리미리 AQ가 되는데 한 7, 80, 70을 넘어가면 에어포일을 쓰려고 해요. 에어포일 쓰려고 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격도 좀 비싸지거든. 에어포일로 가면. 가격보다는 공간이 설치 면적이 커져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았었지. 그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효율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 효율이 낮죠?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범위 봅시다. 이러한 특징들. 그래서 특징의 주된 의미가 반영되어 있어야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능 곡선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이렇게 잘 쓴 답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쓴다. 그래서 좀 대략 써라. 그래서 설명하고 답 올려놓을 때 이러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쓰겠습니까? 3분의 2도 못 쓰지. 그래서 해당되는 딱 부분. 그래서 답은 마무리 잘 된 게 소방에서 어떤 거 쓰냐 주된 거. 그죠? 그래서 정압이 높은 형태의 고층 건축물일 때는 뭘 쓰는 게 맞냐. 그래서 저는 원래는 약간 요파입니다. 시로코 펜파거든요. 에어포일보다는. 그죠? 성능 곡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고, 요거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 이제 에어포일스럽고요. 얘는 우리가 말하는 시로코. 에어포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포일보다는 시로코를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이다 생각하시고, 속이죠. 속이. 됐어요. 넘어가서 제가 문제를 깜빡 했은 건 아니고 요거 하나 외우세요. 강판 두께 요거 똑같죠? 반쯤 지어졌네요. 이렇게 요거 하나 외우세요. 그렇죠? 네. 풍도 단면적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풍도 단면에 대한 긴변인데 긴변에 따라서 강판의 두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 두 문제를 계산 문제스럽게 딱 외울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 계산 문제로 가능합니까? 하는 거지. 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긴변, 우리가 A하고 B 됐을 때 장변의 기준으로 장변이 얼마다, 풍도에 대한 단변의 긴변이 얼마다, 요걸 가지고 종행비 묶고요. 묶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면, 두께는 어떻게 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둘 다 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단면적이 얼마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1대4 넣으라죠. 1대4. 범위에서 얼마의 길이까지 가능할 거고, 그 길이를 따라서 두께는 어떻게 될 건지. 이해되지요? 그 두 개는 섞어서 요거 종행비 하면서 응용 버전처럼 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해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450, 750, 1500, 2250. 그렇죠? 헷갈리는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2배에 해당되지만 450, 2250. 눈치채셨겠지만 둘이 더하면 나오는. 이해되지요? 네. 우리는 이 문제가 2번 나왔으면 2번. 좀 쓸데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간단하죠? 말은 쉽다 이 새끼 하면서 말만 쉽습니다. 말만. 꼭 이런 문제 진짜 단순한데 못 쓰고 오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렇지. 큰일이죠, 큰일. 됐어요, 이거. 그 다음에 요 이제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딱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시기적절하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적절하지 않다 하고 안 해오시고 가면 큰일 납니다. 프로골링이죠. 프로골링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첫 단추를 뭘로 끼울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평적 피난일 때 수평적 피난인 거예요. 수평적 피난. 그죠? 이 수평적 피난은 가장 중요한 형태가 연기층이 하부로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작용이 가장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결층의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지. 없애는 개념이 아니죠.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없앨 만큼의 이 계산과 용량과 이런 고민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거실 제어는 피난 관점이거든요. 피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수직거리를 실의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대요. 발생되는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빨아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고민하세요, 이거. 이게 거실 제어의 모토입니다. 거실 제어는 수평의 피난인데, 수평 피난은 청결층을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방법론적으로 우리 고민합시다. 그죠? 어떻게 하면 청결층이 유지가 될까? 이러면 화재 발생에서 발생되는 연기만큼 배출시키면 되는 거죠. 배출시키면. 그럼 됐어. 실규모로 따져서 요렇게, 그죠? 반자 내부에 덕트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빼낼 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그죠? 연기를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는 거죠. 보입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 내부에 신선한 공기가 있는 청결층이 훼손되는 게 가장 문제점이죠. 그래서 고민합시다. 어떻게 고민하면 되겠어? 그럼 도대체 면적은 얼마나 뚫는 게 좋겠고 흡입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을 플러그 홀링이라고 합니다. 플러그 홀링이다. 그죠? 딱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합시다. 배출구의 위치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수식.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다 이만큼 말로 했어요. 말로. 배출 효율적으로 한 곳에 그죠? 좁은 형태에서 세게 빨아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넓은 형태를 작게 천천히. 어차피 Q양은 동일합니다. Q는 동일했을 때 고민해 봅시다. A와 V 중에 어떤 거 고민하는 거죠. 적절한 것들이 가장 좋다는 말은 됐는데 면적은 크게 해서 속도를 낮춰가지고 서서히 빨아들이니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말을 쭉 다 했어. 좋은 말 그림 그리고 지금은 그림 그리고 있어봐야 몇 점 줍니까? 4점. 아 좋은 그리네 이렇게 4점. 근데 그림 대충 그리지도 못했어. 말만 주장창하다. 식을 적었네. 그럼 야, 이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6점에서 7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식 외웠어, 못 외웠어, 씨. 몰라, 식 뭔지, 몰라도 돼. 적었어, 안 적었어? 적긴 했어. 그럼 점수가 잘 나와요. 그죠?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적었어. 잘 나와요. 그죠? 나 뭔 말인 줄 알겠는데 식 빼놓고 다 적었어. 그럼요. 괜찮아. 다음 시험 또 치면 되니까. 1년에 3번이나 있다던데, 그거.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식과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구절절보다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체크하셔 보십시오. 방지대책 어렵네요. 그죠? 위시식에서 나왔던 이렇게 내 답 쓸 때도 항상 또 얘기했어요. 누구님 이거 다 외웠어요. 이제 외우면 된다더라고. 골치 아프네요. 외우세요. 됐어. 넘어가고 한번 구해봤죠. 예.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폐쇄력이라고 하는 개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니까 원래 주구장창 안 나왔었습니다. 보여주죠. 원래 이제 우리가 개방력과 폐쇄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힘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뭡니까? 이렇게 따져볼까요? 이렇게 제형구역입니다. 제형구역 덕트에 대한 경로가 있고요. 바람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 실을 가압시켜놨죠. 주된 건 뭡니까? 요 둘 사이의 압력은 40파스칼 이상을 유지하게 만들었죠. 40파스칼 이상 돼 있으니까 한계압은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 그죠? 이렇게 갈 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할까? 이 문 구조를 딱 떼왔어요. 야, 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최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인 거죠. 문을 가져오니까 문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힌지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힌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폐쇄력과 문에 대한 면적과 간격과 이에 대한 힘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이 힘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었을 때 얼마보다 작게 나와야 됩니까? 110N입니다.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단순히. 그렇죠? F입니다. 여기 면적 A. 그죠? 그럼 압력을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표준 방화문의 사이즈 가볼까요? 문 사이즈 가로는 얼마? 0.9. 높이는요? 2.1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얼마 정도 나옵니까? 0.9, 2.1. 얼마 정도 나옵니까? 1.86. 얼마? 1.89? 이게 1.89가 밑에 거. 아니 이거 계산하셨구나. 위에 너는 여기다 붙여놨는데 58점. 예. 섭섭합니다. 우리 대화 정말 잘 통하고 있습니다. 58.9 1.8 파스칼 큰일 났는데 58.92 58.2 58.2 깔끔하네요. 파스칼 이렇게
얘 표준 방화문입니다. 얘는 1.89랍니다. 우리가 알게 됐던 게 이런 거죠. 그럼 한계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준 방화문일 때는 60파스칼볼을 넘어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얘는 고정값입니다. 요거 이하로 돼 있지, 요거 이하로. 근데 뭐보다 40파스칼보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40파스칼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와야 되고요. 60보다는 작게 나오는 형태가 최적화를 만들기가 쉽겠네요.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자,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건축물이 계절적 요인을 다 떠나서 형성되잖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압력이 떨어진다고. 그 위에서 40파스칼 이상, 40파스칼 이상 전체 다 맞춰야 되고 다 60 이하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쓸 때는 많이 집어넣고 작게 쓸 때는 작게 집어넣는 방식이 효과적인 거죠. 요건 또 보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개방력의 한계고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한계압, 우리가 과압이라고 불리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60보다 넘어간 건 무조건 다 배출시켜야 돼요. 근데 그 배출이 갈 데가 없어. 이해되지요? 그래서 과압 배출구를 훨씬 더 고민하셔야 돼요. 최소 차압입니다. 최소 차압 밑에 또 있죠. 뭡니까? 비개방적 차압은 몇 프로? 0.7, 70% 이상이니까. 이해되지요?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안 돼. 잘 안 돼. 여름철에 중국 내면 겨울철에 안 돼. 겨울철에 중국 내면 여름철에 너무 과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저 새끼가 되냐 안 되니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뭘로? 야, TAB라고 하는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맡기면 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됩니까? 똑같이. 둘 다 안 되지. 안 돼. 요식 외우세요. 요식 외워서 시험에 당장 나오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때 잘 풀리는 정도까지 보세요. 요 여백이 남았을 때 그림 하나 딱 그려고 넣었으면 좀 더 보기 편했을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누설 틈새. 또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용어에 대한 정리가 소방 공부를 처음 하실 때나 중간쯤이나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공급해야 재현 성능이 확보가 됩니까? 이렇게. 재현 성능 확보시키기 위해서 한번 고민하자는 거지. 그죠? 재현 성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양을 뭐라 부를까요? 공급량이라 부를까요? 공급량의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네. 뭡니까? 라면 아까 필요한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차압이 필요하죠. 차압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문을 열었을 때, 그죠? 그 동압이 되는 것들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동압이 된다는 말은, 그죠? 거실에서 발생됐던 연기의 압력이 계단 쪽으로 다시 침투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만 보는 겁니다. 차압 고민하죠. 차압. 그 다음에 방염풍속 양만큼 고민해보자는 거죠. 차압은 P 압력이고 방염풍속은 V. 그렇죠? 공급량은 Q. 그럼 환산식으로 하면 되죠. 0.0, 0.827, 827, A 루트 P.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에 대한 면적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거 이해하시고, 요거 이해하시고. 기준 A네요, 기준. 뭐가 옵니까? 0.5, 0.7. 0.7. 압력 얼마큼 필요했어요? 40파스칼 이상? 등등등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Q 나왔어, Q. 오케이, Q. 여기서 회 쪽에서는 손실이 있어서 1.15 넣어가지고 공급량 있죠. 아예 결정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얘 좀 돼요. 얘 도대체 어떻게 짤 거야, 어떻게. 얘가 얘죠. 그럼 밀폐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는 개념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누설이 생겨요. 얘를 다른 말로 틈새 누설, 누설 틈새 이렇게 부릅니다. 누설 틈새의 면적이 필요한 거죠. 가장 많이 새는 공간이 어딥니까? 라면 땡땡. 창문에서 많이 새겠네요. 또 문에서 많이 새겠네요. 두 가지로 딱딱.
시험 문제는 곁다리 쳐서 이게 또 하나 나왔어. 야, 문 면적 산정할 때 우리가 좀 다른 방향이 있더라는 거지. 어떻게 방향이 있습니까? 화재 안전 기준. SC라고 편하게 할게요. TC, PC 안 하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 산정하고 있는 문의 틈새 면적과 KS 규격에서 말하고 있는 문의 틈새 면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뭐가 좀 과잉이야. 뭐가? 이게 과잉인 거지. 얘가 과잉이면 공급량이 과잉이 돼. 과잉이 되면 필수 불가결로 과압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산정이 중요합니다. 요것도 한번 나왔었죠. 시험에. 양념산. 그 다음에 요 기준은 화재 안전 기준에 있으니까 암기 요 해야 얼만큼에 대한 뭐 양이 들어가진지 알지. 자, 그러면 차압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양을 이제부터 뭐라 부를 겁니까? 하면서 누설 틈새의 양이네요. 누설량 이렇게 부를 거고요. 방염풍속이네요. 그죠? 문이 열렸었을 때 대한 부분이네요. 얘를 갖다가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문 열 때만 필요한 보충량을 요 두 개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극기량. 요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세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했어. 됐어. 야, 이해하면 몇 점? 1점 이렇게. 아니면 2점 이렇게. 이해했어. 2점 이렇게. 하나도 뭔 소리지? 백날 떠들어봐라. 나 이해할 건지. 나 이해 안 할 거야. 근데 이건 외웠어. 7점 이렇게. 당신의 선택은 이해인가요? 암기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최악의 상태죠. 소방기술사는 암기된 놈만 붙습니다. 이해는 언제 하면 된댔습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할 일 없이. 그렇죠? 요즘 내가 이번에 합격자 최종 발표가 났던 기수사님한테 내가 전화했지. 요즘 뭐 좀 책 좀 봅니까? 아유, 그럼 왜 봐요? 그건 예전에 다 봤었어야지. 그때 뭐 이해 안 되면 아유, 그럼 앞으로도 이해 안 될 거예요.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해는 안녕. 저 같은 놈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놈만. 공부제 새롭게 유입될 사람한테는 막 사탕 발림 있잖아. 그럼 그게 필요한갑다. 그럼 그만 외우세요. 그래서 나 막말로 얘기하면 집에서 이거 외우세요 해서 그것만 외우고 시험실을 가셔도 합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림 하나 넣고 기준 하나 넣고 창문 냄새 넣고 마무리 소방에서는 고민한다는 거죠. 잘 썼네요. 외우세요. 이렇게 좀 나열 스타일로 적으시는 게 전달력이 좀 좋을까요? 표가 좋을까요? 하면 이렇게 간단한 부분은 표든 나열식이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좀 장황한 내용일수록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채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죠? 글씨는 아무리 봐도 너무 잘 썼죠? 네, 됐습니다. 넘어가서 요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문과 창문의 표입니다, 표. 문과 창문으로 표를 썼더니 너무 내용이 작아진 거죠.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 밑으로는, 요게 또 10점짜리 따로 있거든요. 적으신 분한테도 얘기했지. 진짜로 다 외웠어요? 외울 거랍니다, 앞으로. 케이스가 좀 더 크네요, 케이스가. 그죠? 네. 압력이 더 큰 형태. 케이스가 더 큰 게 아니고 풍량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얘죠, 얘. 면적으로만 따지면 얘가 크고, 요만 한번 붙여볼까요? 이건 한마디로 기억만 해놓으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양과 똑같죠. 그 누설량의 산정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오른쪽이 큽니다. 케이스가. 그런데 이제 산정량의 식을 가져오게 되면 왼쪽이 더 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지요? 되겠죠? 안 돼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네, 외우란 말 잘 안 하는데 원래 이제부터 계속 해야지. 고민했던 과압 방지 장치입니다. 줄 쳐놓으시고. 이제 과압은 제 과압 얘기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과압은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시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방에서 과압은 소화 실패를 얘기해요. 소방 활동에 대한 실패입니다.
절대 발생돼서는 안 돼요. 이해를 좀 잘 하시라고 했었죠.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붕괴. 딱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수기에서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과압을 배출시켜주는 장치들을 부착시키는 거죠. 과압이 즉 온도 상승까지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릴리프 또 뭐 순환 배관이 있었고 또는 뭐 공기층 이런 게 있죠. 기동력 섞여 배장치에 공기의 층을 형성시켜서 완충을 좀 시켜왔습니다. 고민하세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릴리프 밸브 이런 거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가마 밸브 이런 거죠. 밸브 등등등등 뭐 펌프를 분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시험에 나올 거니까 과압하면 무조건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시스템 그렇죠? 과압을 배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스계죠. 가스계는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는 집합관의 안전밸브 이런 거 있어요. 대책으로 보면 집합관 쪽에 안전장치를 달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안전장치가 규격이 명료하지 않죠. 규격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자 이런 것들이죠. 맞겠죠. 그럼 우리 지금 시험 문제는 이거죠. 재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 재현. 같은 놈입니다. 수기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성능 곡선에서 얼마 이상 나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유효한 소화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죠? 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도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갖고 오기 좀 쉽지 않지만 과압 구간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 이제 압의 누적이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 거야, 씨.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죠? 우리가 수치적으로 얼마입니까? 110N을 넘어서면 이상 되면 피난이 불가능하죠. 피난 장애 고민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은 과압을 배출시켜 주면 되겠죠. 과압 배출에 관련된 부분. 가장 좋은 형태가 그죠? 아주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그죠? 뭐 플랩 댐퍼 이런 거 쓰죠. 플랩 이게 끝입니다. 이거 말고는. 아니면 뭐 전기적인 시스템으로 회전수 제어가 있겠죠. 회전수 제어. 제가 뭐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검증 단계.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환경을 거치고 계절을 거쳐가지고 정착돼야 그때부터 이제 믿을만 하죠. 벌써부터 쓰기에는 과잉입니다. 과잉.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답을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 그죠? 어떻게 적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플랩 댐퍼 잘 적고, 복합은 과거 방법입니다. 과거. 잘 안 됐던 거. 그 이제 방향성이죠. 해와야 되지만 불가능한 거. 굉장히 잘 쓰기 힘든 거. 지금 해오고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앞으로 써야 되는 방식이 가까울 겁니다. 아직은 검증 단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넘어가서, 백 레이어링. 터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터널에 대한 개념을 프린트물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터널은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방음 터널이 기준화되어 있죠. 이건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유지관리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방음 터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대한 차이 한번 해볼까요? 시설법은 길이별로 되어 있죠. 길이별. 이 터널이라고 하는 건 길이별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은 길이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특정 소방대 상무로 분류하면 터널은 지하가에 속하거든요. 지하 역사 알죠? 지하 상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하가 속에 지하 상가가 있고요. 터널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용도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터널. 그럼 터널은 이게 소방 건축적으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보죠. 밀폐입니까? 이렇게. 밀폐입니까? 이렇게. 아니, 개방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연료는 있는데 밀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네. 개방은 되어 있으나 밀폐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배웠죠? 지하층, 무창층 이런 것들. 지하층, 무창층 뭐 이런 것들을 거론율 전부 다 해. 그러면 피해가 더 커지겠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터널에 관련되어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고민하세요. 하지만 우리 법은 길이별로 돼 있고, 그죠? 터널에 관련된 유지관리 기준은 위험성을 따지는 거죠. 위험도에 따라서. 그래서 위험도를 따라서 화살표에서 등급화되어 있습니다. 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됐다. 이해되시지요? 여기 시험제 났다.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위험 등급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짝 보는 거죠. 다른 거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터널에서 사람도 죽는데 왜 죽니? 그렇죠? 터널의 구조가 우리 시험 범위상은 구조가 몇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종류가 있죠. 종류식. 종류식은 환기 관점으로만 따집니다. 그 다음 뭡니까? 횡류가 있죠. 횡류식. 그리고 편의상 쓰고 있는 반횡류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안전이고 얘는 위험이죠. 위험하대. 왜 위험해? 차량에 대한 진행 방향으로 환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환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불이 났대. 연기가 확대된대. 그죠? 연기가 사람까지 도달하면 죽는 거죠. 이렇게. 와. 그 선에 대한 부분을 풍속으로 정리하는 거죠. 얘를 한계점이라서 임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임계 풍속보다 더 빨라지면 뭡니까? 그러면 역류가 생기는 거죠. 백레이어링. 역류층이 생깁니다. 뭐 두 개는 이렇게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좋았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 뭔 말인지 이해하면 몇 점? 2점.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이해는 잘 못했는데 뭐 식이 하나 있어서 난 그걸 놀라게 외워갔어. 몇 점? 7점. 이렇게. 백리얼형도 임계풍속도 다들 식으로. 식적은 한번 보면 되는데 식이 여기 있네. 그래서 요 답은 좋은 답입니다. 이렇게 좋은 답입니다. 좋은 답입니다. 이렇게. 더 좋은 답입니다. 이렇게 되죠. 개념을 이해했어, 이해. 적겠어요, 이거? 지금, 또 잔소리 할 것 같네. 그 다음에 이제 예방대책이다. 그죠? 케네디와, 그죠? 테츠너식이 있는데, 좀 뭐 할 겁니까? 하면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테츠너식 좋을 것 같네요. 덜 어려운 걸로. 그래서 임계풍속과 가스 온도를 따지는데, 풍속을 따져야 되는 거 왼쪽 거 해야 되네. 더 어렵네요. 아이씨, 어려워.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식 외웠어? 외웠어. 썼어? 합격. 이렇게. 그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 잘 쓰고 왔어. 다음에 또 쓰러 가면 돼. 잘 썼는데 다음에 또 쓰러 가는 거. 개념은 이해하세요. 백레이어링. 레이어가 단층이죠. 층되는 거, 층. 그죠? 그래서 층류가 역류되는, 층이 역류되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제연설비에 대한 기준들,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면 다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딱 정리합시다. 그죠? 요 말하면 또 줄치고. 강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기 발생량 어떻게 산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20메가와트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버스 한 대에 대한 발열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버스 한 대죠. 버스 한 대. 그래서 대형 차량 이렇게 보통 표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기 발생량은 83제곱미터 per sec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항상 그 흐름이, 그 내부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됩니까? 거실제한하고 동일한 시각을 보냈죠. 이렇게 거실제한처럼. 거실제한에서 가장 큰 배출량은 얼만큼 됩니까? 거실제한에서 65,000입니다. 65,000 CMH 되죠. 얘가 이제 세크로 돼 있으니까 산정하면 한 24만 정도 나오게 되는 게 정상이겠다. 그죠? 24만 정도 나와야 터널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더 작은 용도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고민하세요. 그죠? 요것들 두 개를 고민해서 결론은 뭘로 됩니까?
차량이 지나가는 터널의 공간, 차량 같은 가연물이 없는 실내의 공간 두 개를 묶으면 주차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주차장. 근데 주차장이 좀 이상하게 27 하고 있죠. 27. 뭐 한지 끓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작동. 됐어. 그 다음에 15점짜리들이네요. 15점짜리부터는 넥스트로 갑시다. 또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 들어온 것도 없고 이해만 좀 하고 있는 거 같고 안 됩니다. 암기하고. 이 10문제밖에 안 됐습니까? 작게 냈네. 13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에 한 개가 여기 힘들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요약 시켜가지고 꼭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요 지금 등압, 등속, 재취득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이펙트 이건 이제 과거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번 주치보고 송풍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후 손실입니다. 전후 손실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스템 이펙트, 그러니까 송풍기 시스템의 영향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송풍기 전후에 덕트를 어떻게 시공해야 그 영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를 관점이죠.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흡입축도 곡관도 없이 광경의 축소도 없이 그렇죠?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게 어떠한 모양이 제일 낫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 그 다음 넘어와서 직병렬식 이제 한번 불과 나왔지만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10점짜리로든 언제든지. 그 다음 TAB는 뭐 100% 이렇게. 무조건. 그 다음에 도로터널 재현 방식은 뭐 언급되고 이게 백레링하고 뭐 이런 것들 나왔지만 방식은 안 나와가지고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좀 간략하게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